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데이터 사일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사일로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특정 부서나 업무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사일로 해소를 위해 전사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인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2년까지 삼성 리서치에서 AI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현재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빅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박기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DIS 서비스의 소개와 도전 과제를 설명하고 각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DIS 서비스의 소개와 개발 과정에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여 모든 임직원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의 결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전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은 전사 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 저장, 검색,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사일로 해소를 위한 첫 단계인 데이터 검색을 위한 빅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 DIS입니다. 그렇다면 DIS가 왜 필요할까요?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1000개가 넘는 서비스의 데이터가 조직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선 각 서비스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IS를 활용하면 당사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낸 데이터를 바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여러 쿼리를 시도해보며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DIS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데이터의 난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IS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동의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DIS 데이터의 검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컬럼, 시스템의 이름 등을 입력하면 전사의 모든 데이터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해를 돕는 테이블 상세 화면입니다. 테이블 상세 설명에는 스키마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설명, 분포, 통계, 개인정보의 여부 등 다양한 데이터 난리지가 제공됩니다. 숫자로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DIS에는 당사 1000여 개의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에서 보유한 3만여 개 이상의 DB, 500만 개 이상의 테이블, 그리고 8천만 개 이상의 컬럼 정보가 검색됩니다. 또한 더욱 쉬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총 22종의 데이터 난리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DIS에서 제공되는 22종의 데이터 난리지를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난리지는 DB에 저장된 기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스키마, 데이터의 크기, 샘플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사실 DB에는 생각보다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사용자들의 이력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난리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가가 쿼리한 히스토리를 분석해서 교차 분석 가능한 테이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난리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LLM을 활용하여 컬럼의 설명 정보를 유추하거나 AI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였습니다. 이제 DIS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DIS는 검색을 위해
전사 모든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각 서비스의 DB에서 하루에 한 번 샘플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GCP 컴포저의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메타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메타 정보는 그래프DB 기반의 메타 저장소에 저장되며 자동으로 일러스틱 서치 기반의 검색 엔진에 인덱싱됩니다. 이후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날리지를 생성하고 플랫폼의 활용 이력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날리지를 추가합니다. 또한 대규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빅쿼리의 시스템과 메타 정보의 통계를 수집하고 개선에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위해서는 매일 500만 개 이상의 샘플을 수집하고 메타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높은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이해를 위해 8천만 개 이상의 컬럼에 대한 날리지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수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의 날리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여부도 컬럼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AI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페이지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난제들 중에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전사 데이터의 검색을 위한 메타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박병현 님이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현입니다.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활하게 흐르고 이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어플로우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 방법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스케일이 너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에어플로우 파이프라인은 전체 데이터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케줄링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데이터가 저장되면서 메인 DB의 라이트 퍼포먼스가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적재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었고 이는 곧 데이터 처리 속도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잘 저장했다고 해도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기존의 검색 엔진만으로는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데이터가 잘 적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파이프라인은 수집할 DB 한 개마다 대그 한 개가 다이나믹하게 생성되고 이를 주 단위로 스케줄링하여 재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변화하면서 데이터 수집 주기가 위클리에서 데일리로 변경되고 수집해야 할 DB 종류가 많아지면서 대그의 수가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에어플로우 스케줄러는 생성된 대그 인스턴스들을 주기적으로 스캔하면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1단위 수집으로 바뀌면서 스케줄러는 기존보다 7배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해야 했고 이러한 부하로 인해 스케줄링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그의 수가 많아지면서 관리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워커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메타데이터 수집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수집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 모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로직을 포함한 단일 대그로 통합하였습니다. 개선된 구조의 장점으로 스케줄러의 부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단일 대그로 통합함으로써 스케줄러가 파싱하고 관리해야 할 대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케줄링 지연과 상태 관리 문제가 줄어들어 메타데이터 적재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워커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데요. 하나의 대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워커는 코드 캐시를 활용해 메모리 사용량과 로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파이프라인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적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우리 메인 DB에 큰 부하가 발생했습니다. 메타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그래프DB인 Neo4j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전사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 간의 관계 및 패턴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거나 패턴을 추적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네오4j가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오4j를 데이터 검색에 사용하는 게 만능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도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오4j는 그래프DB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쓰기 작업 시 연결된 모든 노드와 릴레이션에 락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부모 노드에 여러 자식 노드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쓰기 작업이 발생하면 부모 노드에 대한 락 컨텐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락은 동시성 문제를 방지해주기는 하지만 특히 다수의 쓰기 작업이 동시에 발생하면 시스템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저희는 네오4j의 약 3억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모든 데이터를 DB에 쓰는 것이 아닌 변경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BIO가 감소하여 메인 DB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네오4j의 라이트 퍼포먼스를 해결하기 위해 펍섭을 사용했습니다. 네오4j는 쓰기 작업 중 부모 노드에 대한 락을 걸기 때문에 다수의 쓰기 작업이 발생할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오4j의 쓰기 작업을 조절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펍섭을 사용하여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직접 네오4j의 쓰기 트랜잭션을 수행하지 않고 펍섭 이벤트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간 느슨한 결합을 통해 쓰기 작업을 수행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4j의 트랜잭션을 최적화하였는데요. 한 번의 트랜잭션에서 처리하는 노드와 릴레이션 수를 최대한 작게 조절함으로써 락 컨텐션을 피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트랜잭션은 더 많은 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은 트랜잭션으로 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적재된 대량의 데이터를 엘라스티서치 기반으로 인덱싱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일러블한 성능과 검색 정확도입니다. 즉, 대규모 데이터에서 200ms 이내에 검색되어야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AI를 활용하여 검색에 사용되는 정보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검색 정확도를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는 로그 기반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통계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의 로그, API 호출 이력 등을 모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값을 매일 시계열 형태로 생성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라이프 사이클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하고 이를 검색하는 내용이었다면, 다음은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 AI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데이터의 검색과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AI를 사용해서 날리지를 생성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를 통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찾기 위해서는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가 풍부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DB에는 우리가 쓸만한 메타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AI와 LLM을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우리들의 메타데이터 널리지를 풍부하게 만들어 데이터를 쉽게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LLM을 기반으로 디스크립션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집하는 삼성전자 데이터 중 디스크립션이 기재되어 있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DIS에서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연히 찾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데이터지? 하며 활용하기에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컬럼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 해당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파악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LLM을 활용하여 테이블과 컬럼의 디스크립션을 생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는다고 했을 때 모든 DBA 분들께서 핸드폰 번호가 들어있는 컬럼의 이름을 폰 넘버라고 선언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데이터를 찾기 위해
폰 넘버 혹은 피넘 텍스트와 같이 컬럼 혹은 테이블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검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LLM으로 디스크립션이 풍부해지면서 전화번호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이제는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LLM을 통해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메타스토어에서 테이블이나 컬럼 정보와 같은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정제하여 프롬프트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프롬프트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LLM을 통해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LLM을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일관성 있는 디스크립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프롬프트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응답 형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LLM을 활용해 데이터 검색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DIS 정책상 사람이 직접 만든 설명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설명은 대부분 한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해외 임직원분들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리서치가 개발한 SR Utrans API를 활용하여 번역된 설명도 검색 인덱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DIS에서는 쿼리 히스토리를 분석하여 조인어블한 테이블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별 테이블만으로는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양한 테이블을 결합하면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일일이 테이블을 찾고 그것이 조인어블한지 확인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자동화된 조인어블 테이블 디텍션은 이러한 과정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 과정으로 데이터 카탈로그 내 구석구석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조직 내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 강화된 권한 관리와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탐지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신규 테이블이 생성되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개인정보 탐지 로직이 실행됩니다. 주소나 이름과 같이 패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계좌번호처럼 패턴이 일정한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탐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유자는 자동 탐지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보다 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사 빅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설명드렸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박기철 님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는 늘어나고 시스템은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데이터 이해를 위한 난리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난리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데이터가 모두 다르고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더욱더 제공하고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